예, 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최우선으로 경제정당, 실용정당, 바른미래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국민과 함께 통쾌하게 소통하는 통로. 바른미래당 국감 이슈 통통통. 예. 또 웃음꽃 터졌어. 제가 웃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좀 참으세요. 예. 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속 시원하게 파헤치고 진단하는 진정 국민을 위한 그리고 나라를 위한 정치 시사 토크. 예.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제 소개. 예, 저는 오늘 MC를 맡은 바른미래당 최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역시 젊은이 넘칩니다. 요즘 피부 트러블 때문에 우유빛깔이. 네. 자, 좀 진정하고. 예, 오늘 지금 옆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제 이름을 외쳐주시고 환호해주시는 김수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유빛깔 김수민.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항상 우리 같이 하는 청년당원 장지우 씨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지우입니다. 예. 전 안 합니까? 우유빛깔 장지. 저기, 지금 오해인데 앞에 사회 보셨어요? 네, 전에 이준석 최고 나오시고. 그거 봤어요? 전에 방송? 조금 봤어요. 다는 못 보고. 잘하시더라고. 네. 오늘 또 그만큼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저희가 조회수가 이제 한 4,000회에서 5,000회 정도 찍은 게 있어요. 이준석 최고 나온 게 아마 4,000회? 거의 만회 넘었어요? 예, 그렇군요. 멋지다. 역시. 오늘 2만 한번 가신 거죠. 자, 우리 2만 갑시다. 네, 최 2배. 2배. 2배 가시죠? 최 2배. 자, 오늘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수민 의원님 왜 모셨냐? 우리 김수민 의원님께서 상임위가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문화체육관광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국감을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제 하실 건지 말씀 들어보려고 이렇게 오늘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살고 있습니까? 라고 저희가 잡았습니다. 우리 김수민 의원님 이제 줄여서 문체위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제 문체위 가셨는데 그 전에는 이제 산자위에 있었어요. 상임위 산자위에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창업 이런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본인 경험이 있어서 법안들도 이제 그런 또 법안을 많이 내셨어요. 공유경제기본법. 또 챙겨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예술대학 등록금 투명화법. 이건 뭐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되게 좀 큰 범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그 법안을 만들 때 혹시 지훈 씨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법안 만들 때 대학생들이랑 같이 만들거든요. 뭐죠? 티켓. 네, 내일 티켓. 내일 티켓. 내일 예. 티켓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반기 민주주의가 이제 대의민주주의였다면 저는 앞으로는 후기 민주주의를 준비해야 된다. 후기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입법이라는 고유의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청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같이 거기서 만든 게 이제 예술대에 다니는 친구들이 다른 학과의 단과에 비해서 예술대학의 등록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등록금의 내역이 전혀 왜 오픈되지 높은가? 않는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전혀 그 높은 것에 있어서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고 혜택도 없다. 그래서 이걸 투명화하자. 네. 역시 이런 걸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대한민국 미래비전 대상을 수상했어요. 야, 나도 나도 못 받아본 건데. 무슨 상이에요 이거? 아무튼 미래비전을 만들고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가의 활동을 이제 하면서 또 이제 관련 또 법안을 냈어요. 온라인 게임 음성 채팅 성희롱 처벌법. 옵치법. 네, 일명 오버워치 성희롱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오버워치라는 이제 청년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게임에서 전 하죠. 근데 그 게임에서 유독 여성 유저들한테 좀 약간 성희롱적 발언들을 많이 해요, 유저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기 채팅하면서 네네, 이제 음성으로도 음성으로도 하니까. 요구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재 수단이 그렇게 딱 명확하게 마련되지가 않습니다. 역시 또
그런 신문물에 가까운 분들이시라 또 이런 법안도 이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음성 채팅 성희롱 처벌법 일명 옵치법인데 이것도 대학생이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아 역시 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우리 김수민 의원님 다시 한번 박수를. 예, 아무튼 근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으로 하는 지금 이제 문체위에 있으니까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문체위의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산자위에 있었는데 이제 산자위가 어떻게 보면 뭐 핵 아니면은 뭐 그렇지. 운동이학 막 이런 네. 뭐 특허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덩어리가 되게 큼직큼직했다면은 이번 이제 문체부는 이제 관광자가 계속 이제 조금 숨겨져서 얘기 안 되는데 문화체육 관광에 대한 되게 좀 이렇게 큰 범위도 있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되게 작은 범위들까지도 동시에 다뤄야 되니까 일의 양이 조금 많아요. 많아졌어요. 네, 확실히. 근데 그만큼 또 되게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죠. 원래 우리 김수민 의원님 그 전공이 뭐죠? 대학 때? 디자인. 디자인. 아 그래서 나온 여자니까요.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 좀 감각이 있으셔서. 감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제 오셔서 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공을 발휘할 수 있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훈 씨는 문화 하면은 뭐 문체부에서 문화 뭐 하고 있을까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문화가 뭐냐 할 때 지식백과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문화는 이제 전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그렇지 문화다. 근데 그런 거를 어떤 행정으로 풀어내고 또 법률로 풀어내야 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야 이제 맨날 경제나 뭐 금융 이런 걸 주로 보니까 약간 물론 그것도 삶이지만 이제 약간 테크니컬하게 약간 대량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법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에 관련된 법을 만든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특정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실생활에서 지금 우리가 문화를 접하고 있고 그 문화를 가지고 이번 국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2018년에 이제 정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게 이제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과제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 그다음에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그다음에 혁신 성장을 이끄는 문화 이렇게 세 가지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이 문화의 정책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마지막에 혁신 성장을 이끄는 문화를 가지고서 굳이 우리가 성장까지 또 해야 되나? 신경 쓰기도 힘든데. 공급자적인 구태죠. 그렇죠. 약간 딱 와닿지가 않네 이미 벌써.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문체부가 지금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국감에서 우리 김수민 의원님께서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지적하실 건데 뭐 좀 이렇게 몇 가지 지금 이슈 잡아놓은 거 있으세요? 다음 주에 깔까요? 까야죠. 요즘 기사에 많이 등장하십니다. 제가 한 3달 전인가부터 실검에 몇 번 올라갔어요. 김수민이라는 이름이. 김수민이라는 이름이 실검 네이버 실검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처음에 딱 실검 올라가는데 또 이게 약간 자라보고 놀라가지고 뚜껑 보고 놀란다고. 뭐 내가 또 뭔가 잘못했나? 내가 정치자금 잘못 썼나? 너무 놀랐는데 미스코리아 김수민. 2018년 미스코리아 이름이 이제 김수민이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그 미스코리아 김수민으로 이제 네이버를 장식을 하다가 최근에 또 김수민이 떴어요. 김수민이 뜬 이제 국감 꼭지가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 정도의 파괴력일 줄 몰랐는데 그 야구 국가 대표팀 감독이신 선동열 감독님을 제가 그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모시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기 최종적으로 의결됐어요? 예. 오, 그래요?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이제 선동열 감독께서 국회 문체위 국감 현장에 나오시게 된다는 거죠. 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일단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이제 네이버에 찾으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기사들과 그 댓글에 또 유례 없이 굉장히 많은 댓글이 그랬을 워낙 것 민감한 같아요. 사안이라서 제가 어느 의미 있고 감동적인 법안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댓글이 막 1000개, 2000개 달리더라고요. 2만 개씩도 달려요. 아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파괴력 있을지 몰랐는데 어쨌든 이제 선동열 감독을 모신 이유가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그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이 모두 야구 대표팀의 은메달을 원했거든요. 네. 근데 결과는 금메달 땄잖아요. 네. 그래서 금메달 원한 이유를 또 설명을 해주세요. 특정 이제 선수들이 이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금메달 따서. 네. 그러니까 은메달 그렇죠. 따면 병역 혜택이 없기 때문에 네. 은메달 따라고 네. 꼭 이렇게 지원을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금메달을 땄어. 네. 네. 그래서 선동열 감독을 모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고자. 문제 핵심은 이제 그 성적이 저조한 그 병역 미필자 선수단 구성에 관련해서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공정성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공정성에 공정. 가장 위배가 되는 네, 가장 사건이거든요. 선수 선발이 공정했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사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미 너무나 큰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그렇죠.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또 굉장히 구태한 방식으로 선수 선발이 이루어졌고 이제까지 그 야구 선수단, 야구 대표단이 어떤 선수들의 병역 미필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통로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또 그 국방위 소속인 이제 하태경 의원님께서 이미 1회차에서 아마 말씀하셨던 그래서 내용인데 제가 이 이 병역 선동열 특례 감독님 문제. 모신다고 네. 하니까 하태경 의원님이 야 선수 찾네 부럽다 그래서 본인이 모셨어야 되는데 이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역시 하태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태경 의원님 죄송해요. 예. 아무튼 뭔가 이렇게 그 공정하지 않다라고 국민들이 느낀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해소하고 또 그리고 정말 그게 불공정한 부분이라면 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또 저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감에서 우리 김수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제도 네. 개선까지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공정 속에는 이제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이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게 이번 국감에서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아마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부에서 문체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블랙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공정한 어떤 행정으로 인해서 누구는 배제당하고 소외당하고 네. 누구는 특혜받고 혜택을 입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다들 분노했고 지금 그 재판들이 또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적폐 잡으려다가 더 큰 적폐가 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관련된 문체부에 관련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 네. 우리 국정농단 사건 중에 하나의 큰 축에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고 지금 계속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발표를 했고 이제 문체부에다가 이렇게 공무원들을 징계라라고 이제 권고안도 냈었죠. 근데 이 징계안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있지 않다는 말이 많죠. 많죠. 않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짚어볼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학에 계신 분들이 나서서 지금 또 촛불 집회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이 과거에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시대적 요구, 하라는 시대적 요구, 그리고 하겠다라는 정부의 그런 그 행정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당시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 수사 의뢰를 26명을 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수사받아야 된다. 26명. 이 사람들은 징계해야 된다. 105명의 공무원을 이제 그렇게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문체부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 거는 수사 의뢰는 26명 받았는데 7명밖에 안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징계 105명을 하라고 했는데 주의로 12명
됐어요. 근데 이 주의는 징계에 또 안 들어가요. 징계, 근데 본인들의 말을 빌리면은 네. 징계에 들어가는 이유는 나중에 인사에서 분명히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징계다라고 자기들은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징계는 또 법에서 정해진 징계 수위에 따라서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징계가 0명이다라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문학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우리 김수민 의원님 지금 국감 준비하시면서 이 부분 검토하셨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렇게 갑자기 이게 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저도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촛불 민심을 이제 없고 이제 탄생한 너무 정의로운 것에 포커스를 맞춘 정부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라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만든 정부에서 그렇죠. 설마 이렇게 적폐청산이라는 부분 또 그 시발점이 된 촛불에 불을 지핀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 제 상식으로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팩트를 쭉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사 일회가 7명, 주의 12명, 징계는 0명. 그러니까 징계가 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셀프 면죄부를 주고 그냥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용두사미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결과가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정부의 메가 트렌드는 적폐청산이고 그 적폐청산의 맨 시발점이 그렇죠. 그 달리기에 문학의 빵 총알을 했던 그 시발점이 블랙리스트였는데 블랙리스트였죠. 징계가 0명이에요. 네. 이걸 어떤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이게 되는지에 어떤 대한- 면에서는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게 아니면은 네. 의지가 없다. 그럴 의지가 그냥 자기 식구 감싸기가 될 수도 네. 있고 그리고 심지어 공고 대상자 131명 중에서 징계를 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징계도 아닌 주의도 한 게 아니라 문체부 검토 대상 이제 68명에 대해서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해달라 검토해서 징계를 내려달라 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68명에 대해서 또 이제 징계를 내린 거라서 이거 또 말이 많죠. 그럼 왜 1년 동안 시간을 낭비하게 했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적폐청산을 못하고 스스로 적폐를 더 쌓게 네.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도조환 장관님이 적폐청산에 이제 헌법적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간단하게 결국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스로 신적폐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개혁의 것이다. 한계가 보이는 거죠. 뭐. 사실 자기 식구 다 감싸는 적폐청산은 그냥 정적청산 아닙니까? 좋은 표현이다. 네. 그러네. 준비한 멘트입니다. 있어 보였어. 예.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이 적폐청산. 근데 이게 최근에 저희 당에서도 그런 걸 발표했어요. 낙하산 인사.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그 임원들을 얼마나 많이 낙하산 인사, 캠코더 인사를 내려보냈냐라고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지금까지 365명이었습니다. 네. 그때가 8월 말일자로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명씩 꼬박꼬박 자신에게 코드에 맞는 캠코더 인사, 캠프에 있었거나 또 민주당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가서 활동하는 네. 그런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이번 정부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신적폐를 계속 쌓고 있는 정부, 적폐를 청산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적폐를 쌓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욕하다가 닮아가나 봐요. 그 괴물과 싸우다 보면 나도 괴물이 되면 괴물이 되어 있었다. 뭐 이런 누구 소설 같다 그죠? 누구 얘기죠? 괴테 얘기였나? 네. 뭐 아무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문화에 좀 짧아. 우리 더 대화를 이어가면 우리 그 지식이 탄로나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이제 꼭 해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자신이 적폐인 걸 인정하고 이제 셀프 청산을 신속하게 해주시길 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 세게 나가는데 역시. 아까 전에 셀프 면책을 했는데 이제 셀프 셀프 청산을 청산을 좀, 또 해달라. 청원드립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댓글을 또 올려주시고 계신데, 네.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좀 한번 그 부분 보고 또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준석 이준석 최고가 지금 최고위원도 보고 있네.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까 댓글 많이 안녕하세요. 읽어달라고 자, 장지훈 얼빠드립니다. 예.
우리 진상조사위원회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즘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내로남불 네. 말고 문로남불. 자 이제 국민들이 장명을 진짜 너무 네. 근데 제목하고 다 다니시나. 이게 공감이 된다는 게 너무 슬픈 거죠 또 사실은. 딱 내로남불했다가 문로남불 하니까 딱 느낌이 왔어요. 네. 지금 뭔가. 자, 이 뭐예요? 문로남불? 우리 이게- 장준 네, 한번 소- 당원은 우리 아실 것 같은데. 뭐 문재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뭐 불륜이다 뭐 이런 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왜 이 단어가 나왔나? 네. 우리 김수민 의원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도 우리 국감에서 또 지적할 만한 사안인 것 같아. 이게 예. 그 대통령이 순방하시잖아요. 근데 대통령 순방하실 때 예산을 2017년도에 뭐 정부 예산안 대비 30% 규모로 이제 줄였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줄인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줄인 거를 이제 문체부가 그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순방 프레스 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서 18억을 전용했어. 이제 증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 순방에 좀 낭비적인 요소가 많지 않냐.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라라고 국회가 줄인 예산으로 심의 의결을 해줬어요. 그러면 네. 정부는 그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 더 드니까 뭐 더 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야 되거든요. 그쵸. 원칙은 그거 안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예산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전용해서.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그럴 거면? 근데 이제 증액 그러니까 이거 국회 무시지 이거 진짜. 네. 국회에서 그러니까, 다 심의 의결한 그쵸, 건데. 그쵸. 돈이 네. 그러니까 부족을 하면 이제 음. 축소해서 쓰던가 만약에 돈이 진짜 더 필요하면은 국회 다시 한번 요청을 하던가 그거 뭐 해야 추경을 되는데 해달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그- 항목 넣든지. 네, 굉장히 다른 사업의 돈을 다시 가져다 쓰면서 그 증액된 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국회가 당연히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유 다 비밀이래. 비밀이 많은 그래서 국가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그때도 이제 정부 홍보 예산이나 이런 거 해외 순방 예산이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성과 대비해서 많이 나간다. 맨날 그런 비판했잖아요. 대통령 맨날 국내 없고 저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 있다. 그래서 해외 순방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예산 깎으라고 했던 게 민주당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회에서도 계속 해외 순방에 성과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줄여놓은 건데 네. 아니 이제 돈이 없다고 다른 예산 주머니를 갖다 쓴다라는 게 이래서 이제 문로남불이라는 말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왜 이러지? 이 정부가 이제 어떤 분야에서든 이중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말 바꾸기를 너무 잘해요. 네.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문제 지적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방송법 가지고 네. 얘기했던 건데 민주당 야당 시절에는 방송 개혁해야 된다면서 방송법 다 같이 냈거든요. 네. 그 당론으로 우리 당이랑 같이 해가지고 제출했던 법인데 네. 여당 되니까 갑자기 방송 개혁 안 해도 아니겠죠.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방송 장악해가지고 계속 하겠다라는 거니까. 아니 입장 바뀌었다고 말 바뀌고 이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배신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 이런 문제들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민주당이 겉으로는 되게 개혁적이라고 하면서 개혁적이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최근에 또 한 번 이제 겪었는데요. 제가 법사위에 있습니다.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이 사법농단 지금 이제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증인들을 채택을 하려고 현직 판검사, 판사들, 그러니까 전현직 판사도 있고요. 현직으로도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네. 사법농단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명단을 제가 진짜 그 특별조사위원회 그 특조위 그 결과 보고서와 막 여러 문건들을 막 다 확인해가지고 찾아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17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법원에서 전현직 판사를 이제 증인으로 요청을 했던 게 네. 굉장히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더니 민주당이 쓱 따라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전현직 얹기. 판사 네. 15명에 대해서 네. 증인 신청할 것이다. 그래 놓고는 막상 법사위에서 증인 신청할 때 네. 민주당이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증인 채택하지 말자라고. 이슈만 쏙 빼먹고 거기에서 네. 책임은 회피하는. 증인 채택 안 하셨어요? 그래서 증인 채택 못 하셨어요? 했어요. 민주당이 반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 사법농단, 사법개혁 필요하다라고 맨날 얘기하는 민주당에서 왜 이런 증인 채택에 반대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 그 자리에서 저 너무 황당해가지고 할 말을 잃었었어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위선으로 망한다고. 앞으로 많은 시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우리 문론한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법사 얘기까지 나왔는데 조금 이제 또 한번 다른 주제로 또 관광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모임에 나가서 한 그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 관광 쪽에서 이제 그 전문가로 일하시는 분인데 이 부분 엄청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관광에 대해서 너무 지금 나몰라라 한다. 그래서 관광이라는 게 진짜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이고 그쵸. 우리에게 큰 먹거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심지어 오히려 산업을 죽이고 있다라고 막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와서 그런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오늘 주제로 잡혔어요. 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관광 정책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기억나는 이거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보통은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하면은 특수라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경기장도 짓고 그렇죠. 뭐 등등 하니까. 근데 올림픽 특수가 없었다. 올림픽 잠깐 열릴 때만 네. 끝. 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어지지 끝이에요.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관광 정책의 실제, 뭐 무능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이번 국감에서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국감 준비하면서 이제 제일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당연히 다른 국가에서 맞출 수 있는 퍼포먼스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어떤 실적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기본 라인을 못 채우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드 문제가 터지면서 사드 보복,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줄었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안보나 이런 거에 얽혀가지고 외교적인 문제로 해서 관광 산업이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광 산업을 다시 또 부활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굉장히 잘 치렀단 말이에요. 이 동계올림픽을 또 활용을 해서 이런 관광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김수민 의원님 말씀대로 올림픽 끝나고 그냥 특수 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드 관련해서도 진짜 할 얘기 많지만 이제 그 사드 얘기 말고 조금 이제 수치로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의 실태 현황이 어떠냐를 보면은 그 지난해에 해외 관광을 다녀온 우리 국민이 이제 2,600만 명 정도가 돼요. 2,600만 명인데 와, 진짜 많다. 5천만 인구가 5천만이라고 했을 때 딱 절반이 해외로 나간 거예요. 딱 절반이 우리 3명이면 이제 1명 반이 나갔던 거죠. 제가 못 갔죠. 근데 이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몇 명이냐? 1,300만. 반. 그거에 또 반이네. 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쓴 돈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15조 원. 근데 우리나라 사람 외국에서 쓴 돈 얼마냐? 또 2배예요. 2배. 30조.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2배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완전히 거예요. 우리가 뭐 그 관광으로 인한 그 무역 수지 적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를 늘어나고 들어서 있네.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는 이제 스페인 전체가 아니라 그 딱 한 도시 바르셀로나 한 도시만 해가지고 4천만 명이 온대요. 네, 카탈루냐 지역. 근데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1,300만 명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어쨌든 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정부의 어떤 개선의 여지라던가 정책 방향들이 굉장히 올바르게 설정이 돼야 돼요. 사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문체부의 소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체부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외교적인 채널을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드가 아직까지 사드로 인해서 아직까지 중국 관광객의 절반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00% 문체부에게 그 실체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사드나 아니면 등등 뭐 메르스 등등 어쩔 수 없는 그런 변칙의 요소가 생긴다면 그것을 감안을 하고 그것을 이제 오버컴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이제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었던 올림픽을 전혀 특수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건 굉장한 무능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이 열렸던 평창에 가면 올림픽의 흔적이 없다고 다 해체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화 봉송 성화대 그것만 남아 있고 경기장도 다 해체했고
가면은 동네가 굉장히 싸늘한 느낌의 그 이제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루었고 그리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너무 즐거웠어요. 전 세계인들이 즐거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그냥 그때로 끝났다라는 게 너무 아쉽고 아쉽죠.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예, 심지어 지금 또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경기장들을 유지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 그 경기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고 하거든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부담이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그 시설을 어떻게 유지보수할지 아니면 활용할지에 대한 전혀 어떤 피처가 계획이 없으니까. 없죠. 뭐 냉동 창고로 쓰겠다 뭐 이런 말도 봤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거 아이스링크를 냉동 창고로. 냉동 창고로 쓰겠다 이런 말도 보고 또 이 알파인 경기장을 다시 해체하려면 또 산림 파괴가 또 심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을 처음 그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했을 때 많은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그 산의 그 조림을 다 훼손하고 특히나 그 산에는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가리왕산이었나요? 그렇죠. 네, 그 산 파괴 때문에 이제 환경단체를 반대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민주당이 또 그것도 처음에는 동계올림픽을 반대했었어요. 엄청 반대했죠. 왜냐하면 전 정부의 업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한다고 하는 네네. 거니까 막 반대했어요. 그런데 강원도 도지사가 최문순 도지사가 됐어요. 민주당이. 네. 그랬더니 자기는 갑자기 어떻게 된 거죠, 이제? 평창에서 올림픽을 하겠다고 열심히 또 유치를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아무튼 평창을 통해서 평화라는 또 그 모멘텀을 만드는데 굉장히 잘 또 활용을 했잖아요. 네네.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또 기회였었고 그래서 북한에서까지 와서 보고 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남길 만한 그런 유산이 될 수 있었던 그렇죠. 건데 문화유산인 거죠. 근데 막상 또 지금 와서는 다 해체하고 없어지고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서 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참 무능하다. 무능하다. 근데 이제 그 일을 실제로 함에 있어서의 무능함도 있지만 그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을 수립을 하는 데에서의 그 무능이 지금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선 공약으로 그 뭐라고 했더라? 그 관광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 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문체부에 하셨어요. 네. 문화, 체육, 관광이니까 이제 관광을 전담하는 차관을 차관을. 만들겠다,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혀 백지화가 되고 오히려 체육을 담당하는 제2차관이 관광을 맡고 있는 거예요. 문화도 아니고 체육을. 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시민지나 이제 관광업계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제2차관, 그러니까 제1차관도 아니고 제2차관. 제2차관한테 맡기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뭐 지금 정부 차원에서 관광진흥 기본 계획을 만든다 뭐 어쨌다 하는데 사실 그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창조 관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뭐 주제 뭐 약간 쇼맨십이었지만 본인이 직접 뭐 이렇게 주관도 하고 이런 퍼포먼스는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아웃풋은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전 정부보다 더 못하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관광 정책은 정말 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망한 정책을 모으라고 하면 관광이 하나 들어가야겠네요. 바로 잡아야 돼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관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형의 자산을 이용해서 진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이고 이 관광 서비스라는 데에서는 또 고용 창출도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런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전 연령대가 어떤 직업을 종사하고 있는지 봤을 때 청년층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되게 많거든요. 높죠. 한 30%? 그냥 맞아요. 일반 연령대들의 한 10몇 프로 정도가 서비스에 종사한다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청년들은 거의 한 35%에서 40% 정도가 서비스에 종사한단 네, 그렇죠. 말이에요. 지금 뭐 청년 취업률, 뭐 실업률 걱정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루트에서 청년들이 일을 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내수 경제가 작고 또 수출 기반이 우리나라에서 관광 산업이라는 것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직업과 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뭐 그냥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창업 뭐 이렇게 뭐 탁건데 뭐 공무원 이런 거에만 매몰돼가지고 전혀 다른 옵션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국감 때 아무튼 반드시 그 관광을 담당하는 차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회의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원래 그
전략회의 뭐 이런 거 이제 하는데 관광진흥 기본계획. 기본 계획을 국가 관광 전략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거죠. 그게 관심이 없는데 뭐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바른미래당이 딱 짚어가지고 얘기해주면 좀 받아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요, 잘못했네요, 저희가 잘할게요라고 하면 되는데. 또 이런 거 가르쳐줘도 고집스러워가지고 그러게요.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또 불통이거든요, 불통.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셀프 청산해 주시기를 또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예, 아무튼 이번 우리 국감을 통해서 이 문화체육 관광에 오늘 이제 여러 분야를 김수민 의원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무튼 가장 지금 와닿는 것은 이번 정부는 이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제대로 청산이 안 되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의 또 적폐를 쌓고 있는 신적폐. 네. 예. 그 다음에 그 공정함을 많이 얘기했지만 막상 우리 아까 뭐 아시안 게임 야구 선수들 그 대표단 구성하면서의 불공정 논란을 보면서 이번 정부도 역시 적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광에 대해서 정말 산업적인 정책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무능한 그 모습들 우리가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바른미래당에서 광고를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를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달라. 우리 바른미래당이 바로 잡겠다. 라고 해서요.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 망한 정책 찾기. 예. 망정찾. 예. 망한 정책을 찾아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십시오. 우리 국민의당의 망한 정책 찾기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부터 국감이 끝나는 29일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국감에 반영하고 다음 정기국회에서 법안 또 예산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많이 봐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여기가 그 채택이 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에요, 상금이에요? 돈으로 줄까 물건으로 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자.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이렇게 신선한 시도만을 골라서 하는지 너무 대단합니다. 예, 장지훈 방금 같은 젊은 청년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고. 네. 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오버했는데요. 워낙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주제 꼭지가 있어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우리 댓글을 쭉 보니까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좀 읽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마 다음 시간에 몇 개 또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 국민의당의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성식 의원님 모시고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들 김성식 의원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통이십니다. 아마 지난 화요일 날 있었던 대정부 질문 찾아보시면은요. 김성식 의원님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저런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우리나라 금방 바뀌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300명 국회의원 중에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엔 최고의 베스트의 경제통 아니실까 합니다. 그래서 김성식 의원님 모시고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